8강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까지 해서 기본적인 스프링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이 다 끝낼 거예요. 그러고 실습 하나를 더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갖고 이력서에 첨부할 만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아주 잘 포장해서 만들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이버네이트는 한번 해보자 이거지. 자, 하이버네이트는 설정 싸움이에요. 설정 싸움. 설정 파일들이 있는데 설정 파일을 이해하고 한 번만 설정해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 하이버네이트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 하이버네이트 설정을 계속 갖고 가면 돼요. 그러면 하이버네이트에서 바뀔 만한 부분이 뭐지? 여기 쭉 써 있긴 한데 RIO 쪽 부분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죠? RIO의 레파지토리 부분. 그죠? 이 레파지토리도 이제 복잡해지니까 레파지토리를 만들어서 레파지토리를 임플리멘테이션 했네. 요런 부분을 알고 우리가 처리하겠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일단 하이버네이트라는 거는 뭐 하이버네이트 용어상 종이로 뭐 ORM은 자바 언어를 위한 객체 관계 매핑 프레임워크이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잘 보면 RIO 즉 다오라고 얘기하는 이 다오 IO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DB 테이블과 유사한 구조잖아, 그지? 그래서 DB 테이블과 뭐 오토 와이어드 같이 이렇게 묶어버린다고 하면 그놈 자체가 DB 아닌가라는 개념에서부터 시작을 한 게 하이버네이트야. 근데 이제 하이버네이트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에 대한 설정은 한번 해놓고 나면 끝인데 여기서 사용하는 어떤 언어가 SQL 같지 않은 SQL 문장이고 또 뭐 1대 단위, 다대 1이니 뭐 이러한 어떤 DB 쿼리에 따라서 이 사용되는 것들이 그때그때 달라서 매번 찾아보고 하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이버네이트는 DB 테이블과 RIO를 매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테이블 인서트나 업데이트, 딜레이트 같은 것들이 쉽게 RIO에 넣는 부분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JDBC 템플릿을 기반으로 코딩한 데다 좀 고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예측 한번 해보면 우리가 폼 XML에 하이버네이트 관련된 어떤 라이브러리 자르 파일을 잔뜩 갖고 오겠지. 그죠? 그렇고 그 다음에 하이버네이트도 어떤 설정이 있으니까 루트 컨텐츠에 우리가 JDBC 어떤 그 연결이라든가 유저 아이디 하고 패스워드를 여기다 넣듯이 각종 하이버네이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여기다 갖다 넣을 수 있어. 근데 이번에는 이제 루트 컨텐츠가 지저분해지니까 DB 쪽 세팅을 파일을 빼서 걔를 임포트 시키는 방법으로 처리한 예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RIO 부분이 DB 테이블하고 연결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어노테이션으로 연결될 것이다 라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버네이트에 대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부분을 보자 이거지. 우리가 쭉 만들어 놓으면 앞에 JDBC 템플릿 갖다가 그대로 갖다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이그잼 래퍼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INF에 어플리케이션 컨텐츠 XML과 JDBC 프로퍼티라는 파일을 이제 관습적으로 만들어 놓고 얘를 다른 데서 연결해서 쓰는 걸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뷰나 이런 부분은 앞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자, 먼저 폼 XML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뭐 버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은 처음에 배운 거랑 똑같고 여기에다 하이버네이트가 한 개가 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많은 라이브러리를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누더기가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스프링 부트나 이런 데서 좀 관리하기 편하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 사람이 개발하다 보면 폼 XML이 누더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건들면 또 갑자기 안 돌아가고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쓰든 안 쓰든 하는 라이브러리를 좀 정리를 할 필요도 있지만 여러분들 배우는 입장에서 그냥 놔두면서 추가해서 쓰는 것도 맞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잭슨 라이브러리 같은 건 우리 예제에서는 쓰지 않지만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배포할 땐 빼는 게 원칙인데 뭐 이것저것 빼다 보니까 뭐 프로그램이 실행 안 되고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일단 배우는 입장에선 현재 거랑 동일하게
폼 XML을 갖고 가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 하이버네이트에 대한 설정은 지금 이렇게 빨간 박스로 친 이 부분이 하이버네이트에 대한 거예요. 뭐 ORG 하이버네이트, 하이버네이트 코어, 뭐 하이버네이트 엔티티 매니저, 하이버네이트 밸리데이터, 하이버네이트와 쌍을 이루는 JPA라는 놈도 가져다 써요. 그다음 뭐 밸리데이션 API, 이 MySQL이나 커먼풀, 커먼풀은 아니지만 MySQL 커넥터 자바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던 거지, 그지? 이 부분을 갖다가 추가를 해야 된다. 폼 XML.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추가하기에 제가 여기 어머나 지금 요 PPT의 요 부분은 글자로 만들었어요. 얘네들은 이미지만 글자로 그대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가져다 폼 XML을 바꾸고, 물론 이거 해서 바로 안 돌아가면 좀 찾아. 여러분들 얘 보면 코포 이그잼인데 여러분들이 뭐 패키지명을 바꿨다든가 이러면 여기에 맞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찾아서 폼 XML을 여러분들이 고쳐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루트 콘텐츠 XML을 보면 그게 이렇게 한 줄을 고쳐요. 자, 메타 INF 밑에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XML을 임포트해서 온다. 여기가 지저분해지니까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XML과 또 파일 하나를 드릴 테니까 걔를 메타 INF 밑에 집어넣고 이 루트 콘텐츠 밑에 얘를 써야 되는데 이게 복잡해지니까 얘 파일을 이렇게 임포트 문장을 한 줄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임포트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서블렛 콘텍스트에 보면 태그를 좀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트랜잭셔널이라는 태그가 있거든. 이 트랜잭셔널이라는 일이 뭔지는 복잡하니까 천천히 지금 이해가 안 가도 큰 부분 아니야. 그래서 tx 태그라는 부분을 여기다 넣었는데 어디 보자. 어디 있니? 여기 있네. 요거 요 줄 뭐 tx 어노테이션 드리븐 해가지고 요 부분이 있는데 요 태그가 여러분들이 요거 지금 이제 추가가 되면서 요 부분도 달라진 거. 즉 골뱅이 트랜잭셔널을 쓰기 위해선 요 태그가 있어야 된다. XML 네임스페이스에 tx 요 줄 있네. 요거에 대한 의미는 XML에 보면 이런 태그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 태그들은 이쪽에 있는 인터넷상의 공간에 가면 이 태그가 뭐에 쓰는 거다라고 정의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tx라는 태그를 썼는데 이 tx는 XML 네임스페이스 tx에 뭐 ww 스프링 프레임워크 org의 스키마 tx에 정의되어 있는 걸로 가져다 써라. 이런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지시해야 됩니다. 여기다 교수님이 빨간색으로 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그 서블렛 콘텍스트 가서 XML 네임스페이스 tx 요 부분과 요 끝에 tx 어노테이션 드리븐 요 부분을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루트 콘텐츠에 있던 거기에서 임포트한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 XML 이게 하이버네이트 설정을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루트 콘텍스트 밑에 앞가는 뭐가 있었어? URL이라든가 그지?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다 적혀져 있었잖아. 근데 얘도 이렇게 URL, 유저네임 뭐 이런 식으로 쭉 설정 값들을 가지게 해놨는데 또 여기다 달러 데이터베이스 URL, 달러 데이터베이스 유저네임, 달러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읽기가 복잡하니까 또 이걸 가져다 하면 요 값들은 그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그 파일에 있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 XML은 요 부분을 따다가 가져다 쓰고, 그리고 제가 예자 소스를 줬으니까 불러다 보면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 XML이 어디가 생성되어 있는지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그 아까 요 앞에 있던 요러한 데이터베이스 유저네임이라는 놈들은 다 다음에 같이 있는 그 디렉토리에 같이 있는 jdbc.properties에 같이 이렇게 적혀 있다. jdbc 프로퍼티에 요런 식으로 쭉 썼죠. 지금 얘는 갖다 쓰는 게 CJ인가 보네. CJ 갖다 쓰니까 이렇게 쓰고 아닌 경우엔 CJ 없는 거. 그죠? 버전 따라 다르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URL에 여러분에 맞는 URL, 여러분에 맞는 유저네임, 여러분에 맞는 패스워드 이걸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버네이트
대한 설정을 여기다 넣고 있죠. 자, 하이버네이트 쇼 SQL의 true라고 하면 여러분 디버그 창에 저기 뭐냐면 SQL 문장이 보일 거고, 요걸 펄스로 하면 디버그 창에 그 SQL 문장이 안 보이는 걸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그 JDBC 프로퍼티라는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요 내용을 집어넣어주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RIO가 매핑이 된다 그랬잖아. DB랑. 그래서 DB랑 매핑이 되니까, 자, RIO에 저게 생겨. 어노테이션들이 많이 생겨. 그래서 RIO, 즉 레파지토리 IO에 첫 번째 얘는 엔티티다라는 어노테이션이 생겼지. 엔티티라고 정의를 해줘야 이 클래스가 DB 테이블과 매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은 테이블 네임 이그잼 테이블이 현재 있는 이 이그잼과 매핑이 되는 놈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골뱅이 아이디 치고, 이 아이디 밑에는 이제 키필드, 즉 그 이 아이디는 이 스튜던트 아이디, 즉 이게 뭐야, 키잖아. 키, DB의 키. 그러니까 DB의 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컬럼 스튜던트 아이디는 프라이빗 인티저 스튜던트 아이디, 이게 이제 DB의 스튜던트 아이디와 매칭되고 또 키다, 아이디다 라고 지금 매칭했고요. 그 다음에 네임이라는 놈은 DB에서 네임이라는, 요 이름이 지금 똑같다고 그냥 똑같이 써준 게 아니라 DB 필드명이 네임이고 현재 내가 클래스에서 사용할 이름이 NAM이야. 그냥 똑같이 만들었을 뿐이지 의미는 각각 어떤 건 의미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쭉 ENG, MAT도 했고, 그 다음에 사실은 Generated Value Strange Generated Type Auto 하면 사실은 오토 인크리지먼트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스튜던트 아이디 오토 인크리지먼트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요거 막았어. 요걸 그냥 샘플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때그때 어떠한 어노테이션을 쓸지는 구글 씬이나 이런 데 물어보면 되고, 현재 이렇게 한 정도의 여러분들이 정보로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면 그렇게 큰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래퍼를 찢었어. 그냥 이렇게 함수만 넣고 얘를 임플리멘테이션해서 찢었어. 왜? 이제 이것도 복잡해진다 라고 생각한 거지. 그지? 이 임플리멘테이션 왜 만드는지 알죠? 그죠? 인터페이스만 보고 어떠한 메소드들이 있는지 한눈에 본 다음에 얘를 임플리멘트 한 파일에서 이 함수명의 내부 내용들을 기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플리멘트 방식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렀어요. 이름은 앞에랑 조금 바꾼 거야. 근데 이건 큰 부분 없고, 자, 여기다 페이지네이트에서 기능적으로 페이지네이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번 강의에선 다루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임플리멘트에 대해서, 자, 보면 첫 번째 트랜잭셔널 레퍼지토리라고 이렇게 돼요. 이 트랜잭셔널이라고 아까도 있었지만 이 어노테이션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트랜잭셔널이니까 여러분들 뭐야, 오토 커밋이지. 오토 커밋이 아니고 그냥 커밋, 저기 뭐야, 쿼리가 실패하면 롤백하고 성공했을 때 커밋하라는 게 트랜잭셔널이죠. 그죠? 그래서 이 트랜잭셔널라고 하면 뭔가 그 SQL 에러가 나면 롤백한다 라는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파지토리라고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션 팩토리라는 놈을 가져다 써. 앞에서 정의해서 이걸 오토 와이어드로 묶고, 이 세션 팩토리에서 내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JDBC 템플릿을 불렀을 때 하이버네이트를 불렀을 때 이걸 내가 슬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면 제가 이제 getSession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세션 팩토리로부터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기 JDBC 할 때도 그 저기 통신 연결을 하잖아. 그때 보면 통신 연결된 어떠한 그 식별 잣값이 있어. 그게 이제 세션인데, 세션 값인데, 이 세션 값을 갖기 위해서 getSession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getSession이라는 걸 가지고 이용해서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getSession이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unt, 얘는 이제 select count from 이그잼인데 뭐겠어요? 이게 이그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보여주는 거야. 얘는 지금 사용 안 할 것 같은데, 자, 사용 안 하는데 이렇게 쿼리를 날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getSession.create 쿼리를 하면 이게 처리가 돼요. 그 다음에 쿼리.unique result 하면 여기에 값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이그잼 테이블이 아니라 우리가 이그잼 RIO를 갖다가 쓴 놈의 이 놈이 뭐예요? 이그잼이잖아. 그지? 얘가. 그지? 그래서 이그잼이라고 우리가 요렇게 써요. 그죠? 이게 이그잼 테이블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는 건데 SQL 쿼리가 아니에요. 즉 하이버네이트에서는 SQL 쿼리가 아니라 자기만의 하이버네이트 쿼리 비슷한 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테이블명과 필드명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entity라는 어노테이션에서 기준으로 이러한 퀴즈 쿼리들을 사용한다 이거지. 사실은 쿼리 없이 사용하는 게 원칙이긴 했는데 최소한의 어떠한 쿼리들을 사용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elect one은 from, 갑자기 from이 나와. from 이그제 그 다음에 where 이 student id는 id 이런 식으로 갖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from 이그제 master 이렇게 되지. 이게 SQL 문장 아니잖아. 이렇게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걸 갖다 다시 getSession create query에다가 날리면 이게 한 개가 가지고 오는 그 유니크 리절트가 들어옵니다. 즉 이 부분이 요 부분이 일단은 이걸 갖다 따라 쓰고 그때그때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익히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자,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자, 셀렉트는 프롬 이그잼하고 쿼리에 점 리스트를 가져다 쓰네. 그지? 그다음에 이건 이제 페이지네이션 할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이걸 넣으면 페이지네이션이 돼. 그지? 몇 번째 페이지, 그다음에 이 페이지의 크기 이걸 넣으면 그 페이지의 어떤 부분의 것이 이렇게 가져다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reate one, update one, 이제 편해지네. 자, 하나를 저장하는 건 그냥 getSession save에서 이거 좀 보내면 되고, 업데이트는 save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넣으면 되고, delete는 delete 하면 되고, 그다음에 delete all 하면 delete from 이그잼에서 얘는 한 개만 지우는 건데 해당 거, 얘는 전체 다 지울 땐 이런 식으로 지워진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create db하고 drop db는 사실은 SQL 문장에서 DDL이야. 즉 뭐냐면 테이블을 만들고 다루는 어떤 약간은 시스테마틱한 이런 명령이라 이거지. 그래서 사실은 하이버네이트에선 DDL은 사용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DDL을 이걸 쓰려면 create db와 drop db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만들었는데 얘는 이렇게 세션 팩토리에서 갖고 온 이 세션, getSession을 가지고 커넥션의 크리에이트 스테이트먼트에서 요 값을 강제로 임플리멘테이션 내가서 뽑아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STS에 익스큐트해서 이렇게 사용했어요. 결국 이거 뭐야? JDBC잖아. 즉 세션 값을 슬쩍 임포트 시켜서 JDBC를 때려서 이 DDL 문장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교수님이 광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저 구글 신한테 하면서 고생 좀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뽑아내고요. 근데 없더라고 거의. 근데 아무튼 사이트 몇 개 뒤져서 했어. 그다음에 드롭 DB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서비스나 이런 데서는 바뀐 게 없죠. 바뀔 게 없지 당연히. 그다음에 이것도 JDBC 템플릿 때와 바뀔 게 없다. 즉 원리 원칙대로 DB는 레파지토리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바뀔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이 일을 해보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럼 소스를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와르르 만든 걸 여기다 갖다 부으면 여러분들이 처음 만들었을 때와 다르게 배열 순서가 좀 바뀌지. 그지? 그건 감안하고 그 파일들이 어디 있나 찾으면 됩니다. 자, 일단 봅시다. 하이버네이트 만들어 놓은 거. 오케이. 열일하네. 그래, 수고했다. 열일하시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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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먼저 하이버네이트에 자, 웹이 아니지. 야, 너 말고. 자, 루트 콘텐츠 말고 서블렛 콘텐츠 말고. 자, 폼 XML 봅시다. 폼 XML 보면 하이버네이트 관련된 부분들이 커넥터 있고, 자, 여기 있네. 하이버네이트 관련돼서 이만큼이 추가되고, 그 다음 MySQL 커넥터 관련돼서 이 두 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요 위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죠? 하이버네이트 관련된 어떤 자르 파일을 갖고 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웹 컨텐츠는 어차피 한글 처리한 거고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루트 컨텐츠에 여기다 주저리 쓰는 게 아니라 임포트 시켰지. 클래스 패스가 어디냐면 메타 INF의 어플리케이션 컨텐츠 XML로. 그지? 그러면 메타 INF를 또 가야지. 메타 INF에 자, 메타 INF로 찾아갑시다. 너 아니고 나와라. 아니고 여기겠다. 자, 메타 INF에 자, 이 자바 리소스 SIC의 메타 INF에 어플리케이션 콘텐츠와 JDBC 콘텐츠가 보이지. 그지?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XML 보면 이거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야. 이거 루트 콘텐츠에다가 넣으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걸 쭉 갖다가 이러한 걸 사용한다고 베껴다 쓰면 돼요.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거나 그럴 것들이 아니야. 그죠? 이렇게 쭉 가져다가 전체를 베껴 쓴다. 여기에 우리가 보면 tx 태그도 있고, 그지? 요런 부분들이 있는 거 보면 될 거예요. 그죠? 이걸 다 가져다가 쓴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데이터베이스 URL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얘는 또 어딨냐? 모 프로퍼티, 자기 디렉토리에 모 프로퍼티라고 돼 있는데 여기 JDBC 프로퍼티에 요 것들이 정의돼 있다. 그래서 JDBC 프로퍼티도 요대로 갖다 쓰시면 되죠.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 이 두 개는 이제 하도 많이 해서 당해봐서 알겠지? 그 다음에 자기 URL이라든가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줘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 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서 바뀐 게 뭐야? 자, 우리 다오와 자, 이 다오와 그 다음에 이 이 도메인 이쪽 부분이 바뀌겠죠. 이걸 우리식으로는 다오가 레파지토리고 얘가 레파지토리 IO죠. 자, 레파지토리 IO에 보면 어떻게 됐어? 자, 엔티티라고 레파지토리 옛날에는 쌩깡이었는데 엔티티라는 어노테이션과 함께 테이블이라고 해줬고, 그다음에 키라는 놈은 아이디를 붙여주고 각 컬럼에 대해서 이렇게 컬럼이다. 이 변수들은 컬럼과 매칭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해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오는 우리가 편하게 이런 메소드만 보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이 메소드만 보면서 다오 즉 레파지토리에는 이런 메소드 이런 함수들이 있어 라고 만든 다음에 얘를 자세히 기입한 데는 임플리멘테이션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임플리멘테이션을 보면 자, 트랜잭셔널이라고 이렇게 선언했어. 뭐냐? DB를 다루는 거니까 어떤 뭐 DB를 하다 에러가 나면 롤백을 해라. 그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원복해라. 라는 얘기에 트랜잭셔널을 달아준 거예요. DB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레파지토리라고 어노테이션 됐고, 그다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세션 팩토리라는 걸 사용하는데 얘도 오토와이어드로 묶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겟 세션을 해서 하이버네이트에서 세션을 받아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세션이 계속 하고 있는 놈은 세션을 중간에 이렇게 갖고 오고, 이게 아닌 경우에는 세션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세션을 갖게 요걸 만들었는데 얘는 관습적으로 갖다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셀렉트 카운트 프롬 이그점에서 얘는 필드의 개수를 세는 건데, 레코드 개수를 세는 건데 약간 다르다. 이게 SQL 문장이 아니라
하이버네이트의 어떤 문장이다. 즉 우리가 이그잼이라는 놈이 뭐였어 아까 레파지토리 아이오였잖아. 걔를 불러다 사용한다. 이 테이블명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뀌었고, 그다음 셀렉트 원은 프롬 이그잼 이 그다음에 헤어 이 스튜던트 아이디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뀐 게 보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셀렉트 원은 프롬 이그잼. 그다음에 이제 프롬 이그잼 오더바이 뭐 스턴트 아이디 이건 페이지네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자 이제 크리에이터 한 개, 그 다음에 얘는 한 개 만드는 거 세이브 그죠, 업데이트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세이브 업데이트 그지. 이게 세이브를 해서 이게 인서트가 세이브를 하는 게 얘가 자꾸 세이브를 써서 그 앞전에도 관습적으로 세이브라고 이름을 주는 거예요. 하이버네이트에서 세이브가 인서트다 그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 원은 세이브 업데이트해서 없으면 세이브 시키고 있으면 업데이트해라 이렇게 만들어 쓸 수 있고요. 딜레이트 원은 딜레이트. 그 다음에 전체 지우는 건 딜레이트 프롬 이그잼에서 전체를 이렇게 지울 수가 있었어. 그러고 사실은 DDL이라는 놈은 하이버네이트에서 지원 안 하는데 강제로 만들어봐서 내가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이렇게도 만들었는데 이건 좀 너무 지저분하고 저기에서 따서 갖고 온다 그러면 이 문장인데 중간에 이게 이렇게 쓰면 우리가 그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이렇게 했잖아. 저기 JDBC에서. 근데 요 짓을 해서 요 드라이브 매니저에서 get 커넥션을 갖고 오는 이 콘이 사실은 콘을 가져다가 이제 또 스테이트 콘 가져다가 다시 크리에이트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잖아. 그지? 걔를 하이버네이트에서 요런 식으로 쓰면 그 스테이트먼트를 하나 받아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착안해서 얘를 스테이트먼트에서 크로즈를 시키면 이 문장이 실행되더라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크리에이트도 시켰고 그다음에 드롭도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하이버네이트를 이용한 여러분들이 그 저기 뭐 레파지토리와 레파지토리 아이오만 바뀌고 나머지는 이게 DB가 바뀐 거니까 이게 이제 좀 복잡한 데선 편하게 쓸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니까 하이버네이트는 이렇게 바뀌고 나머지 어떤 서비스라든가 컨트롤러나 뷰의 관점에선 전혀 바뀐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하이버네이트 복잡하다고 하지 말고 각각 교수님 강의를 반복해서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각 문장마다 이게 어떻게 됐다라고 코멘트를 반드시 달아서 실습을 제출한다. 이러시면 여러분들 실력도 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서부터 다음 강의에서부터 우리가 실제 하나의 간단한 프로그램을 스프링 MVC 모델로 바꾸는 걸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